안녕하세요, 쓱슈옥쓱입니다. 저의 직업 중 하나는 유튜브에서 야구를 리뷰하는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주간 핫이슈들과 주간 MVP를 선정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오재원이 오재원했네. 오재원이 또 한 번 오재원했습니다. 사건은 바로 21일 잠실 LG 트윈스전 2대0으로 앞선 5회 초 2사 1루 상황. 대타로 오재원을 내며 승부를 걸었지만 오재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야구 중계를 보던 야구 팬들과 LG 선수단은 무수히 많은 물음표 핑을 찍어내며 오재원을 기다렸고, 오재원은 허겁지겁 달려와 준비해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두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오재원은 화장실에 있었다 라고 사실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은 생리현상이면 인정이지, 오재원이 아니었으면 기사화 안 될 듯, 오재원 급 타이밍, 타임어택 실패, 김태형 감독이랑 오재원 내기했을 듯 등등 다양한 의견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배 찢어지겠네요. 과거 이종범 선수도 역시 200안타를 도전하던 해 배가 아파 빨리빨리 아웃되어 화장실을 오갔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수들 역시 사람이니 그럴 수 있겠죠. 사건의 당사자인 오재원 선수는 LG 주장을 만나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무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오재원이었습니다. KBO만 무관중. 드디어 5월 5일 KBO 개막 이후 벌써 4분의 1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는 크고 작은 이슈들을 몰고 오면서 더욱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했죠. 그리고 다소 애매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사건으로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은 제한되었지만 요 근래 일부 유원지와 유흥업소가 제한구역에서 풀리기 시작하며 오픈을 한다는 소식 때문이죠. 국내 유명한 워터파크인 해적 테마 유원지는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기에 전국 각지 해수욕장도 예정대로 개장을 추진한다는 공지를 내걸기도 했죠. 하지만 프로스포츠는 무관중으로 간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만약 구장을 방문한 관람객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그 구장은 시리즈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러야 하며, 이때 예약된 티켓은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응원단 역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표했던 직원들, 랩회선 직원들 모두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입장 수익으로 얻는 비용보다 수수료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KBO는 조지일간 무관중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복수의 구단들은 마케팅 비용이 줄어 구단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구장 내 식당들과 입점한 가게들 역시 임대료는 빠져나가는데 장사를 못하니 죽을 상이고 말이죠. 여기에 매경기 이미 계약해두었던 경호업체, 응원업체 등등 복수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구단들은 20에서 30% 정도만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또한 야구 팬으로서 다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직접 경기를 보고 열기를 느끼고 싶고, 치킨에 맥주, 뜨거운 떡볶이, 그리고 쌀쌀한 밤바람에 라면을 먹는 즐거움까지 모두 느껴보고 싶네요. 언제쯤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안전하게 야구를 볼 수 있을까요? 현역 최다 홈런 최정. 현역 최다 홈런을 기록 중인 최정이 드디어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통산 341호포를 때려내며 통산 홈런 3위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죠. 최정의 홈런 역사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배트가 부러지면서 대성불패 구대성의 공을 넘겨 소년장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김성근 감독을 만나 중장거리 타자로 전향. 이후 헐크 이만수 감독의 조언으로 스윙을 극단적인 장타 스윙으로 변경하면서 타격폼 공격은 대성공. KBO를 대표하는 장타 핫코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홈런을 때려내던 어린 소녀는 팀을 2년 연속 정상 자리에 올려놓은 것을 포함해 팀을 4번이나 정상에 올려놓았고 2년 연속 홈런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명사인 몸에 맞는 공을 빼놓을 수는 없죠.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입니다. 이제 통산 홈런 2위인 양준혁 351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이번 시즌에 양준혁을 넘어 통산 홈런 1위 이승엽의 바로 밑까지 쫓아갈 것 같네요. 이제는 정말 KBO의 기록의 사나이로 성장해버린 야구 천재 최정이었습니다. 끝내주는 주요상.
KBO에 끝내주는 사나이가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키움 히어로즈 주효상. 사건은 18일 고척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전 연장까지 이어지는 팽팽한 승부 끝에 1-1루 상황. 혼혁 감독은 대타카드로 주효상을 꺼냈고 결과는 대적중. 5연택을 무너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9일 고척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전 9회 말 1-3할루 기회를 잡은 키움 히어로즈는 대타카드를 사용했고 그 주인공은 바로 주효상. 작년 든든하게 SK 마운드를 지켰던 하재훈을 상대로 2타점 적시타를 뽑아내 2-1로 역전하는 끝내기 안타를 만들어내며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첫 연타석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과거 주효상은 LG와의 준 플레이오프 2차전 10회 말 1-4-3루에서 끝내기를 때려냈는데 이러다 대타 자원으로만 묶이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도 끝내기 하면 주효상 하면 끝내기, 끝내주는 사나이가 되어버린 주효상이었습니다. 굿바이 호잉. 드디어 두 번째 퇴출 외국인 선수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그동안 맹활약해줬던 호잉. 호잉은 2018년 소속팀 하나를 플레이오프로 이끈 장본인으로 당시 3할 30홈런 100타점 20도루를 기록해 호잉 이글스라는 이야기를 만들 만큼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도 2019년 변변찮은 외야수가 없는 팀 사정상 혹사 아닌 혹사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했고 지칠 대로 지친 호잉은 연일 빈타, 여기에 피로 누적으로 인한 피로골절로 시즌을 일찍 마감. 부상의 여파였을까요? 2020년 역시 애매한 모습을 보이다 결국 끈끈했던 하나에서 방출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대전 방문에 해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대전에 많은 정을 붙였으나 쓸쓸하게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호잉을 대신해 새로 영입한 외국인 선수는 우투우타 외야수의 브랜든 반스. 자가격리 이후 7월 중순에 팀에 합류한다고 하는데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궁금하네요. 아쉽지만 역대급 응원가만 남기고 떠나게 되는 호잉이었습니다. 잘 가요 호잉. SK 한화 트레이드. 드디어 또 한 건의 트레이드가 발생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SK 와이번스와 하나 이글스. 타격이 급했던 하나는 결국 지키지 못했던 노수광을 받아오게 되었고 불펜이 급했던 SK는 이태양이라는 걸출했던 투수를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노수광은 청주중 청주고를 거친 순수 하나 자원이었으며 한화의 육성 선수로 프로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7억 8 유창식이 포함된 트레이드로 기아로 넘어가게 되었고 강한 승부욕과 넓은 수비 범위를 바탕으로 기아의 미래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보수가 급했던 기아는 SK 와이번스와 김민식이 포함된 트레이드로 노수광을 눈물을 흘리며 넘겨주게 되었고 기아는 우승을 차지. 노수광 역시 이적하자마자 팀의 리드오프를 책임지며 맹활약을 이어나갔고 2018년 팀을 한국 시리즈까지 올려놓았으나 부상으로 인해 우승의 현장을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고 돌아 고향팀인 하나이글스로 오게 되었는데 과연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궁금하네요. 이태양 선수도 새로운 SK 와이번스에 적응해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파이팅 노수광, 파이팅 이태양. 메이저 올스타 러셀의 영입. 키움 히어로즈가 대박 영입을 성사시켰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에디슨 러셀. 에디슨 러셀이 키움 히어로즈로 오게 되었습니다. 러셀은 유망주들이 넘쳐나는 미국에서 2012년 1라운드 전체 11번으로 오클랜드로 입단하게 되었고 제프 사마자 트레이드로 시카고 컵스로 이적. 수비형 유격수 자원이라는 평가와 언제든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로 이름을 날렸고 이후 쑥쑥 성장하며 2015년에 빅리그에 데뷔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 스타린 카스트로라는 걸출한 유격수를 밀어내며 2016년 주전 유격수 자리를 획득했습니다. 주전을 차지하며 버프를 받은 걸까요? 타수 낮은 2할 3푼 8리의 타율을 기록했지만 21홈런 95타점을 때려내 올스타에 선정되는 기염을 보였고 그해 진출한 월드시리즈 3-2로 시리즈 전적에 밀려 탈락 위기에 놓인 6차전 러셀은 말로 홈런을 때려내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며 7차전으로 시리즈를 끌고 갔고 결국 108년 만에 시카고 컵스를 우승으로 이끌며 시카고 컵스가 가진 염소의 저주를 깨부쉈습니다. 그리고 러셀도 부셔졌습니다. 2017년부터 팀 내 코어 유망주인 하비에르 바에지의 성장과 러셀의 부상과 부진이 겹치며 주전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2019년에는 가정폭력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며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40경기 정지라는 처분을 받아 시카고 컵스에서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기량 저하도 있었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1994년생으로 젊은 나이에 KBO에 올 일 없던 선수였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속팀을 구하지 못해 야생막 V그를 밀어내고 결국 키움에 오게 되었습니다. 러셀은 비자 문제와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이후 팀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메이저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올스타 출신이라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번 주 MVP는 끝내주는 사나이 주요상입니다. 국내 최초 연타석 끝내기 안타를 때려낸 주요상은 박동원과 이지영이라는 걸출한 포수 때문에 선발 출장을 못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팀을 2번이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임팩트 하나만으로 선정되기 충분했던 이번 주 MVP 주요상이었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소식들을 들고 오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소식들을 들고 오기에는 힘든 부분도 많았네요. 여러분들은 6월 셋째 주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았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소통하며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해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